한국 크리스마스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김점동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손을 거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지만 정작 그녀는 결핵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죠. 푸른 눈의 외국인 셔우드 홀은 그녀의 죽음을 기리고 조선의 창궐한 결핵을 퇴치하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시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국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의 일생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김점동은 1877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수문이 개방되면서 서양과 정식으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김점동의 아버지는 외국인 선교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김점동은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되죠. 당시 조선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을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마이며 조선의 어린이들을 꼬여서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했죠. 훗날 그녀는 입학하던 날 선교사 부인이 난로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난로에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었던 그녀는 그곳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당시 이화학당 옆에는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근여관이 있었죠. 김점동은 외국인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영어 통역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무렵 이미 그녀의 영어 실력은 꽤나 출중했던 것이죠. 보근여관의 일의사 로제타 홀은 그런 김점동을 눈여겨보다가 그녀에게 의사의 길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김점동은 통역을 하며 이미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점동이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근여관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 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는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구승구 계열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로제타 홀 의사는 이 아이를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 후 아이는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죠. 이를 옆에서 지켜본 김점동은 의사가 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며 반드시 혼자 힘으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는 조선사회 여성의 사회 진출이란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16세가 된 김점동은 우선 혼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지만 사회적 관습을 어길 수 없었기에 결혼을 결심합니다. 마침 로제타 홀이 그녀의 남편감으로 마부였던 박여선을 소개했고 그들은 정동교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 결혼식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교회 결혼식으로 기록됩니다. 1895년 김점동은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 남편과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1년 동안 공립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공부하고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의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무렵 김점동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김점동에게 더는 고생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녀는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된다면 포기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당시 남편인 박여선도 자신의 꿈은 포기한 채 오직 김점동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며 낯선 땅에서 힘든 농장일을 하여 김점동의 학비를 벌어 그녀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헌신했죠. 때문에 김점동은 더 이를 악물고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김점동은 1896년 현재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전신인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최연소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드디어 전문적인 의학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슬픔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게 됩니다. 그녀의 버팀목이던 남편 박여선이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녀의 의과대학 졸업 보름을 남기고 말이죠. 그는 떠나면서 나의 죽음 때문에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 세상을 밝혀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편 박여선의 이런 희생 덕분이었을까요? 김점동은 1900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조기 졸업하며 학위를 수여하게 되죠. 최초로 한국의 여성 의사가 탄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된 후 미국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녀는 의사의 꿈을 처음 키웠던 보근여관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후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평안도와 황해도까지 범위를 넓혀 의료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멀고 먼 깊은 산골에 있는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직접 당나귀까지 타고 다닐 정도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열중했죠. 그러던 1902년 콜레라가 조선 전역에 유행병처럼 번지게 됩니다. 당시는 콜레라가 쥐로 인해 감염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집집마다 고양이 그림을 붙이는 등 미신과 무당에 의존하여 병을 치료하는 시기였죠. 김점동은 개인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러 다니며 조선인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자를 만져도 병이 옮지 않고 오히려 그 의술로 병을 낫게 하는 귀신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의술의 신이 나타났다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김점동은 약 10년 동안 매년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고종황제로부터 직접 은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던 김점동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던 폐결핵에 걸리게 되죠. 결국 1910년 의사로서의 짧은 삶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점동,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박에스더입니다. 미국식으로 남편의 성인 박과 세례명 에스더를 더한 이름이었죠.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별을 뜻하며 유대 민족을 구한 왕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조선인들을 구한 영웅이었고 조선 여성들과 아이들에겐 빛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로서의 한계를 딛고 당당히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고 편안한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조국에 돌아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김점동. 이제 여러분은 그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